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해커서 제1회 모의고사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중개보수가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되죠. 자, 기억은 틀렸네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니은은 맞습니다. 초과 약정을 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도 맞네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위행보장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리얼은 틀렸네요. 중개보수는 지급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고요.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치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된 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보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공제사업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총 수입액 하면 X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요. 협회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것 암기해야 되죠.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것 임의적 취소 5번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이중사무소하고 처벌규정 똑같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고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죠.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에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정지 과태료의 경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처분일로부터입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폐업기간 2년이 경과하고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게 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니까 10개월밖에 안 됐으면 승계됩니다. 4번 폐업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22년 4월 1일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2022년 8월 1일 폐업신고하였다가 2022년 12월 1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종전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 업무정지 가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아직 1년 안 됐기 때문에 승계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게 기출문제인데 조금 어렵죠. 해마다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26번 자격 취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징역형 취소해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이죠. 취소되면 2번 7일 이내 반납해야 되고요. 3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청문이나 의견 진술기에 부여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요. 나머지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 부과는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자격 취소,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 부여입니다. 이것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합니다. 나머지 행정처분은 보고하는 거 없습니다. 5번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 암기해야 될 내용이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 상투 시공시 우리 암기 프린터 21번에 있습니다. 암기 사항인데요. 자, 기억에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미연 매매를 업으로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28번 가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네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전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항상 2번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니고요. 그 신고 대상 공급 계약이 뭐냐면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암기를 했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 계약,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요.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따로 주택 임대차 신고하는 것은 있죠.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일단 답은 5번입니다. 5번이 아니고 답은 4번입니다. 모든 중개대상물이 전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지 않고 계약서 금인도 받지 않고 농지 취득자격증명도 받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개 대상물이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는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30번에 1번에 보면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개업공개사가 여러 명이면 공동중개 쓰면 모든 개업공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고 신고서 제출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은 1인이 제출하고요. 서명 또는 날인은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매수인이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투기과일지구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자금 조달 및 계획 및 지급 방식 신고사항입니다. 투기과일지구면 자금 조달 계획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X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물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이어서 31번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